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요,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한낮에는 24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크게 덥진 않겠는데요. 간만에 내렸던 단비 영향으로 이번 주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가 다시 더워지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6.1 지방선거에서 당선인들이 확정되었는데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 스튜디오에서 직접 모시고요.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앞으로 또 계획, 비전들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극복을 위한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6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제부터 확진자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령층 등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화 모니터링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게 됩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으로 지난 3일 기준 재택치료자는 8만 4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5.5%인 4,600여 명이 집중관리군이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저가의 농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수 산정 때 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은 이 과거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화도시, 또 혁신 융복합단지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발전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앞으로 또 4년 동안 새로운 또 민선 8기 시장, 또 어떠한 정책을 펼지, 또 어떻게 또 완성을 해나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오늘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주시장 당선인 원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후보에서 당선인으로 이제 바뀌셨는데 네. 좀 오랜 기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이제 당선 확정되어 지났습니다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참여할 분들 지금 인선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걸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출범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고 이번에 그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그 올 4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인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고 인수위원회 구성 인원은 지금 1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임기가 7월 1일부터죠. 예. 이제 7월 1일 취임식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때까지 인수위원회가 이제 그 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좀 주로 뭐 어떤 것들을 인수위원회에서는 하게 된 겁니까? 우선 그 지금 기존에 이제 12년 동안 진행돼 왔던 그 원주 시정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는데 민선 8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의 그 원주시정에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주시정이 출범하면 곧바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하고 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거 그런 이제 공약 사항들이 원주시정에 새롭게 이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당선 인사 플랜카드를 보니까 네. 행복한 변화라고 네. 했어요. 네. 일단 변화에 이제 그 무게를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만큼 12년 동안의 그 시정에 많은 변화를 주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긴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12년 동안 그 원주시정을 이끄셨던 그 전임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 그 중에서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업들은 제가 시장이 돼서 7월 1일부터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어받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새로운 변화, 그 변화를 원하는 원주 시민들의 그 바람을 원주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뭐 낯설고 불편하고 어렵고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평소에 저희가 원했던 시민들이 원했던 그런 변화입니다. 행복한 변화. 네, 그래서 전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850여 명의 우리 원주시청의 공직자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은 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그 공직자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과 손을 잡고 원주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임 시장의 사업 중에서 뭐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이 변화를 추구할 것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변화를 주야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이 분야가 있다면 특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변화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거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그것도 변화겠지만 안 하던 거를 하는 것도 변화죠. 그래서 뭐 제가 그 공약에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 체육 분야, 문화 분야, 또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원일로와 평원로가 일방 통행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양방향 전환이든 아니면 이 기존의 그 선을 좀 더 넓히는 뭐 그런 작업이든 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 과정을 거쳐서 공식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원일로가 일방 통행이 된 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12년이었나요? 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0년 정도 됐다 하고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죠. 익숙해지고 도로 이제 바꾼다는 것이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또 바꿔야만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상경기입니다. 상경기. 그 상경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도심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뭔가 제대로 한번 이렇게 살려봐야겠다 이제 그런 건데 원주 시민들은 그동안에 이 일방 통행에 많이 익숙해졌지만은 그 익숙한 거를 만약에 그 교통 흐름이라든지 방향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조금만 이렇게 며칠만 또 지나면 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불편함이 이렇게 원주 시민들이 그 교통 흐름을 좀 바꿈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익보다는 뭐 그렇게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지금 일방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구도심이 결과적으로 많이 좀 가라앉았어요.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있고. 그 구도심 침체의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한 원인이 또 원인로 일방 통행이 아니냐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문가들의 그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시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좀 들어보고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 교통체계 개선은 조례로 정해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시장 결정 사항입니까? 시장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예산 집행이 수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선을 다시 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원주 도심으로 나가려면은 한참 계산을 해고 가야 돼요. 그 어디 저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가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불편함 자체가 도심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많이 꺼리게 만드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어떤 이제 시의회의 네. 또 수행 과정이 얼마나 또 원활하게 되느냐 하는 것도 크게 이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시의회 구성을 보니까 이 국민의힘 쪽이 13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10명,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인가 13대 네, 11인가요? 예. 네. 정말 아주 딱 그 거의 절반 가까운 그런 또 의석수가 이제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의회와의 협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어떤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그 시의원님들하고 그 미팅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제가 취임한 입장이 아니라서 저희 같은 당 소속의 의원님들과 이제 만났는데 그분들도 공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소통을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원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관심을 갖는 분야, 또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들은 특히 시의회와 잘 협의해서 네.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뭐 간담회나 또 이렇게 뭐 보고회 형식을 거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교감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역시 그 민주당 시의원님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취임하면은 곧바로 그 미팅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런 취지도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국민의힘 또 시의원 저희 시 집행부 해서 원팀으로 잘 이루면은 원주 시민 행복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전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생각나는 거는 이 삼성 반도체 공장만 생각난다. 이 경제 여러 가지 뭐 공약이라든지 어떨 때는 또 기승전 삼성이었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굉장히 큰 공약이었고요. 결국은 이 4년 뒤에 또다시 이제 선거가 치러집니다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음 선거는 이제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공약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자연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원주시로서 큰 부담을 갖고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기업 유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역 상경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 대기업 유치에 발벗고 물론 이제 나서야 당위성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데 네. 이것을 실제로 현실화를 과연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곧바로 제가 그 공약으로 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TF팀을 띄울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맨 영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뛸 겁니다. 네.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4년 뒤에 보고요. 네. 아주 그때 좀 뭔가 그 가시적인 성과 없으면요, 저 굉장히 크게 비판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예비 후보 때 제일 공약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그 장미공원, 단계동 장미공원의 지하 주차장을 이야기했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언제부터 지금 실행이 옮기는 겁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 예전에도 그걸 추진했었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추진이 안 됐던 그런 기억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안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반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바다에 지금 저 교량을 띄우는 세상인데 네. 안반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핑계고 그만큼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시장이 나서서 원주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계동과 그다음에 단계동뿐만 아니라 무실동 그 상업지구 그거 지금 저 교통난이 거의 지옥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겁니다.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한다고 하는 게 기본 방침이고 필요한 모든 부분 다 동원해서 시민들이 거기 그 상인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찾아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그 시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단계동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네. 엄청 심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또 터미널 이전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단계동 주공 아파트가 또 재건축되면은 네. 이게 또 지금보다 훨씬 더 네,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마 다 이렇게 또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좀 교통량이라든지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은 밀집되는데 또 반대되는 지역이 또 원도심 네. 아니겠습니까? 뭐 일산동, 태장도, 뭐 또 우산동도 이제 약간 넓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에 대한 그 활성화 방안 또 많은 이제 구상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번에 그 공약 중에 보면은 네. 아파트 공급 지속 확대 이것을 물어봤을 때 X를 해놓으셨어요. X. 이게 좀 맞물려서 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외곽의 신도심을 만드는 거는 자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자꾸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구도심은 그 침체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신도심 만드는 걸 억제하면 구도심이 자연히 살아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구도심에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접근하기 좋게 만드는 거. 네. 그게 일방 통행을 지금 손 봐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주차장을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래 그런 점이 구축이 돼야 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좀 살려야 되겠다. 원주가 이 13km 남북으로 고구마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구마 형태의 주요 그 줄기 부분이 지금 구도심이거든요. 구도심이 그렇게 이 한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 늘어서서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업종들이 들어와 입주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통 흐름을 손을 봐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문화 집적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뭐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그 공약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원주에 그 5개 대학이 있는데 그 총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교양대학이죠. 그 공동 컬리지를 구성하는 거. 젊은 분들이 구도심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행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거기에 막대한 재원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활용을 하면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재정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민 네.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네,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네. 계속해서 또 10만 원씩 1인당 이제 학원 보조라고 봐야 됩니까? 교육비. 교육비라고 교육비라고 해야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재정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무리는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재정 추계를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의 그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일부 좀 반영이 된 것이고, 당초에는 그 재난지원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취임하면은 곧바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재난지원금 시민 한 분당 10만 원씩 지급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개개인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는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일시에 원주 지역에 그 300억이 넘는 그런 재원이 풀리게 되면은 상경기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그 예전에 재난지원금이 풀린 곳을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상경기가 이렇게 많이 좀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방침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지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공약 대부분이 어떤 분야의 공약이건 최종 목적지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그 학원 교육비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교육계에 퍼지면서 지역 화폐 형태로 퍼지거든요. 그러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2배, 한 3회전 정도만 풀리면 한 700억대 그 승수 효과가 있어요. 네.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일시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매달 꾸준하게 풀리기 때문에 그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제 기대로는 한 1,000억 대 가까이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면밀히 성과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역 경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상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쭤볼 것이 참 많습니다만 한계가 있고요. 대신 좀 약속을 해주시죠. 네. 이제 시정을 보시더라도 좀 네. 궁금한 점, 또 약간 논란이 될 점들이 앞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섭외하면은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럼요. 출연료 안 나와도 저는 매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광수 원주시장 당선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치매인식 개선 사업이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치매 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 먼저 좀 행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비대면 걷기 행사는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인데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를 숨기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치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오히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시민들이 평소에 치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면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치매를 숨기려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매년 4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동시 실시가 아닌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비대면 걷기 행사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 비대면 걷기 행사에는 1,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신청하고 700명 넘게 사업에 참여하면서 모집이 조기 종료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올해 행사 기간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6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지난해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집이 조기 종료됐던 만큼 올해도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가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참여자에게는 기념품도 배송해주는데요. 올해의 기념품은 각종 음식을 담아먹기 좋은 파스타볼이라고 합니다. 원주 치매 안심센터 조희숙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치매 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는 원주 시민들께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치매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으로 치매 걱정 없는 원주시를 만들어가는데 원주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행사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네,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모바일 걷기 플랫폼 앱인 워크온을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워크온 앱을 다운받은 후에 원주 치매 안심센터 커뮤니티를 검색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앱을 통해서 걸음수가 자동 측정되는데요. 한 달 동안 15만 보를 채우면 됩니다. 걷기는 치매 예방에도 좋은 활동인데요. 꾸준한 걷기 습관화를 위해서 한 번에 걷기를 채우지 않도록 하루 걸음수는 최대 10,000보까지만 인정됩니다. 기간 내에 15만 보를 달성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안심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걷기는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인데 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지 또 조희숙 주무관의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분들이 그래도 한 번은 치매 극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게 되고 치매 안심센터라는 그런 단어를 듣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런 부정적이고 이렇게 숨어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드러내면서 계속 이제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는 누구에게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치매 검사라고 꺼려하지 마시고 60세 이상, 특히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검진 받듯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일상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6월 7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